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우TV의 천영우입니다. 북한은 정초부터 문재인 정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지난 11일 발표한 담화 이야기입니다. 이 담화는 북한 정부의 입장을 김계관의 이름으로 발표한 걸로 그렇게 봐야죠. 여담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김계관을 좀 압니다. 국내에서 김계관을 저만큼 자주 만나고 오랜 시간 깊은 얘기를 나눠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2006년 2월부터 2년 남짓 제가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맡으면서 수시로 제 카운터파트인 김계관을 만났고 2007년에 육자회담에서 채택한 2.13 합의는 제가 김계관과 담판을 해서 합의한 것을 육자회담에서 승인받은 겁니다. 김계관과 얽힌 비하가 많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계관 고문은 장장 25년 동안 우리의 외교부 차관에 해당되는 외무성 부상을 지내다가 작년에 최선희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공식적으로는 퇴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너무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관절염으로 걸음도 못 걷는 노인을 북한이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24일엔 미국이 어떻게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지난 11일 낸 담화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8일 정의용 안보실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김정은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좀 전해달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연락할 기회가 생긴 데 신이 났는지 재빨리 북한에 이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그는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라 이 모욕적인 비아냥이었습니다. 김계관이 담화에서 말한 요지는 미북 사이에 특별한 연락 채널이 있다는 것도 아직 당신들은 모르냐. 우리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축하 인사를 친수로 이미 직접 받았는데 이런 일로 설레발 치고 호들갑 떠는 거 보니까 아직 중재자 역할에 미련을 못 부리고 있는 모양인데 제발 주제 파악 좀 하라 이런 내용이죠. 상부의 지침을 받고 한 담화겠지만은 사용한 표현이나 의의가 평소 절제된 언어를 쓰는 김계관 고문답지가 않습니다. 제가 2년 넘게 같이 육자회담에서 협상을 하면서 김계관이 듣기에 거북한 말을 제만큼 많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저한테 한 번도 무리한 말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한 표현을 김계관이 쓰는 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에서 보기에 딱할 만큼 비굴하게 대화를 구걸해 왔으니까 북한으로부터 이런 모욕을 받는 게 자업자득인 측면은 있지만 그런데도 정부가 정초부터 이런 능미를 당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납니다. 문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이보다 더한 모욕과 능멸을 당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스토킹은 계속하겠다. 절대로 멈출 수가 없다.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와 운명이 북한이 대화에 응해주느냐 우리를 상대해 주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아마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북 간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한답시고 나설 때마다 실패로 끝난 것을 북한이나 미국의 책임으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상황 판단 능력의 고장, 그리고 어설픈 일 처리 방식에 근본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트럼프가 김정은 축하 메시지 전달을 부탁할 때 정의용 실장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님, 우리 정부에 그런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를 이어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께 생일 축하 인사 보내기로 하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김 위원장이 생일 축하 인사를 받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생일 축하 인사 받고 도발하려고 해도 좀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아마 안심을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받는 것보다는 대통령님의 친서로 직접 받으면 훨씬 더 기뻐하고 앞으로 미북 간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데 더 유리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과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연애 편지 받았다고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TV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축하 인사를 보내지 않고 굳이 우리 정부를 통해서 전달해야 될, 혹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정이 있으신 건가요? 대통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김정은에게 축하 인사를 전달하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문 대통령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문 대통령님이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우리가 대신 전달할 기회를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간 북한의 언행을 보면 김정은이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받으면 오히려 기분이 상할 것 같고 심지어 모욕으로 여길 가능성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대신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보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긴장이 되어서 평소라면 쉽게 할 수 있는 말도 생각이 안 나서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미처 못하고 오벌 오피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나온 다음에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한테 이야기하면 되고, 백악관 떠나기 전에 미처 그런 생각이 안 들면 나중에 오브라이언 보좌관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야,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괜찮겠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리고 미국이 혹시 따로 친서를 보낼 계획은 또 없는지도 그것도 확인해 봤어야죠. 트럼프의 부탁을 받고 모처럼 한 건 하게 됐다는데 너무 흥분하면 이런 심부름을 할 때 무슨 리스크가 따를지 냉정하게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갑자기 그 능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중계되고 뇌에 블랙아웃 현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사심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정 실장 같은 백정노장도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실수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지만은 2018년 3월 5일, 2년 전이죠. 그때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면담했을 때 저지른 실수, 그거는 후가가 너무 커서 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 같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비핵화 목표가 선대 유언이다. 그 유언의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는데 그게 북한이 벌인 희대의 비핵화 사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용 실장은 이것을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걸로 이해를 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왔고, 이어서 미국으로 달려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게 결국 그해 6월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북한 핵 문제를 다뤄본 사람들은 북한이 하겠다는 소위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걸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3일에 북한이 1차 핵실험 계획을 발표하는声明에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핵실험하면서도 비핵화의 목표에 틀에 끼워 넣어가지고 경강부회할 만큼 언어의 마술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은 2016년 7월 6일자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개념과 조건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평양에 갈 때는 최소한 그 정도는 숙지하고 갔어야죠. 김정은이 비핵화하겠다는 말을 분명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정 실장이 미북 간의 중재자든 촉진자든 핵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한 초보적 상식만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최소한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죠. 위원장님,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용단을 내려주신 거 보고 저는 위원장님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위원장님의 큰 뜻을 정확하게 미국에 전달하고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결례가 안 된다면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비핵화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 그리고 핵물질, 그리고 핵물질 생산 시설에 완전한 폐기가 다 포함되고 그게 다 폐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해 오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해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위원장님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해소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거기에 제재, 해제, 평화협정, 미북 관계 정상화, 안전보장 같은 게 다 포함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주한미군 철수도 혹시 포함되는 겁니까? 비핵화와 적대정책 해소 간의 선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적대정책이 완전히 해소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비핵화 조치를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정도는 언뜻 생각해도 미국 가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확인하고 가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갔기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에 우리 정부가 방조를 했다느니 공범이니 하는 그런 원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물어봐도 그런 건 내가 트럼프 만나면 직접 할 얘기니까 남조선은 트럼프가 정상회담에 나오도록 다리만 좀 놔주면 된다, 뭐 이렇게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 거 하고 물어봤는데도 김정은이 답변을 요리조리 피한 거 하고는 그건 의미가 다릅니다. 이때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해봐야 될 거 하나도 확인 않고
북한이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떤 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핵화는 고사하고 북한이 핵만 안심하고 더 열심히 만들게 되었고, 미국, 북한 양측으로부터 불신만 받고 왕따를 자초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의 안보실장에 해당하는 그 외교안보 수석을 2년 반이나 해봤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외교부의 대선배한테 차마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보기가 좀 민망해서 객기를 좀 부려봤습니다. 결례를 해서 죄송합니다. 천영우 TV의 천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